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9일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국의 명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죠? 네, 명절은 어떤 날이었어요? 그렇죠. 기념하는 날. 네, 그런데 기념하는 날 중에 전통적인 그런 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명절은 어떤 종류가 있었어요? 네, 새해가 시작될 때 설이 있었고, 또 가을이 되면 대표적인 명절, 네, 추석 이런 것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한국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지키는 아, 전통적인 기념일, 명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은 가족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납니다. 오래간만에 사람들이 다 모이죠. 네, 다 모여서 네, 조상을 기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라는 것을 지냈죠. 네, 조상님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맛있게 준비한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었죠. 네, 설에는 떡국을 먹고, 네, 추석에는 네, 그 해에 나온 새 쌀로, 네, 햅쌀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죠. 바로 송편을 만들어서 가족 또 친척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자, 명절에 가족과 친척이 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즐겁게 먹은 그 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네, 물론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같이 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네, 명절에 주로 하는 놀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네, 집집마다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네, 명절에 하는 특별한 전통적인 놀이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민속 놀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한국의 명절과 또 오늘 공부하는 한국의 민속놀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한국 사람들의 1년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날과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놀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놀이 중에 씨름, 그리고 널뛰기, 팽이치기, 윷놀이, 줄다리기 이렇게 5가지 종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5가지 놀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혹시 이 중에 여러분 나라에서 하는 놀이와 비슷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함께 이 중에 대표적인 민속놀이를 네, 이 한국어 수업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우선 한국의 민속놀이에 대해서 소개하는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제가 어디에서 끊어서 읽는지 잘 기억하고 나중에 여러분도 저처럼 끊어가면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서 즐겨온 놀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에서 이런 놀이는 민속놀이 또는 전통놀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민속놀이는 옛날부터 서민층에서 명절이나 혹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즐기던 것들이다. 놀이의 종류에 따라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다 다르지만 1970년대 이후 한국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민속놀이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어른들만 하는 놀이, 소년, 소녀들끼리 하는 놀이, 여자들 간 혹은 남자들 간에만 하는 놀이가 있다. 네, 첫 번째 단락을 읽어봤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민속놀이 또는 전통놀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민속놀이 또는 전통놀이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정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서 즐겨온 놀이.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서 즐겨온 놀이.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생활 속에서 즐겨온 놀이. 계속 즐기면서 꾸준히 계속 해온 놀이. 네, 그것이 바로 민속놀이 또는 전통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서 즐겨온 놀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민속놀이 또는 전통놀이라고 하죠. 또는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민속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름은 전통놀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 네, 또는 B, 네, 이렇게 또는 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 두 개 중에 하나, 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할 때 A 또는 B라고 하죠. 네,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A, 네, A 또는 B라고 하는 말은 A도 괜찮고 아니면 B도 괜찮고, 네, 이런 이야기라서 이 말은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A 아니면 B, 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A 혹은 B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다 바꿔 쓸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이 두 번째 있는 것 A 아니면 B라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A 또는 B, A 혹은 B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공부할 때 의미가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것과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을 공부할 때는 의미는 비슷한데 사용하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구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서 즐겨온 놀이는 민속놀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통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전통놀이, 민속놀이가 어떤 놀이냐 하면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서 즐겨온 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즐겨 온 놀이. 네, 이 표현을 좀 여러분이 저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즐겨 왔다는 말이에요. 즐겨 왔다. 즐겨 왔다는 그 즐기다라는 말. 네, 즐기다라는 말과 그리고 오다라는 말이 함께 만난 것이죠. 네. 자, 조금 더 위로 해서, 네. 네. 이 표현이 더해진 겁니다. 네. 즐기다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네. 앞에는 어떤 하는 행동이 옵니다. 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저는 농구를 즐깁니다. 저는 야구를 즐깁니다. 저는 독서를 즐깁니다. 독서를 즐긴다고 하면 독서라는 말은 책을 읽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저는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자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즐기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이것을 좋아해서 자주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행동을 한 번만 하지 않고 또 잠깐만 하지 않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해 왔어요. 지금까지.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즐기다와 아어여 오다를 결합을 해서 즐겨 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야구하는 걸 즐겨왔어요. 저는 야구를 즐겨왔어요. 라고 하면 야구를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해서 계속 해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오다. 또 어떤 것을 뭐 해오다, 먹어오다. 네,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의 민속놀이는 옛날부터 서민층에서 즐기던 것입니다. 네, 서민층에서 언제 즐겼어요? 네, 명절 혹은 또는 여기 위에서 했던 것이죠. 네, 명절이나 혹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즐기던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즐겼어요? 네, 서민층이라는 말이 있네요. 네, 서민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서민이 속해 있는 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서민층은 서민과 층이 결합한 말이에요. 서민층. 층이라고 하면 네, 레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네, 층이 있다는 말이죠. 층. 네, 레벨이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층이냐 하면 서민들의 층을 이야기합니다. 서민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은 사람들을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나눌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네,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는 서민이에요. 네, 저는 서민층에 속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의 서민은 나는 경제적으로 돈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서 서민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있지 않은 사람,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지금 서민은 옛날 사회에서의 서민이죠. 네, 그래서 이 옛날이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전, 네, 그 과거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서민이라고 하면 그때에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통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레벨을 사회적으로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했고요.
네, 양반 아래에는 중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따가 교수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양반이 가장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중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상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네, 서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천민이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네 가지 종류로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조선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이때에는 지금 여기 양반과 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양반인데요. 이 양반들만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서민 중에, 서민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서민이라고 하면 바로 이쪽에 속하는 사람들을 모두 서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서민은 경제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눌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나는 서민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민층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네, 그런 사람들은 부유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하다라는 말이 돈이 많다, 경제적으로 경제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유하다라는 말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다, 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층, 부유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유층도 아니고 나는 서민층도 아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쯤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세요? 네, 저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아주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저야말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산층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이렇게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레벨을 나눌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의 민속놀이는 옛날부터 서민층에서, 그러니까 서민층이니까 이 시대의 이 보통 사람들, 네, 이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사람들에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즐기던 그런 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놀이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네, 이 민속놀이의 종류에 따라서 언제 생겨났는지, 그러니까 이 놀이가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 놀이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다 다르겠죠. 네, 그런데 정말 언제부터 이 놀이를 하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한국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 1970년대 이후에 한국의 민속놀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한국의 최근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고 계세요? 네, 지금은 2018년, 네, 그런데 왜 1970년대 이후에 한국의 민속놀이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느냐 하면, 놀이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지 않은, 네, 조금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을 때 이제 놀이에 관심을 갖게 되죠. 네, 한국이 경제적으로 조금 덜 그 걱정을
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 1970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970년대 이전에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한국에 그 전쟁이 있었던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1950년에 전쟁이 있었고 1954년에 한국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1970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네, 음식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조금씩 안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민속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민속 요리에 대해서도 이 이후에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의 민속 놀이는 종류를 어떤 사람들이 놀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 보면은요. 첫 번째가 네, 남녀노소가 네, 함께 즐기는 놀이. 네. 첫 번째 종류죠. 네. 그럼 남녀노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자, 여자.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노는 노인 할 때 노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 네, 소는 소년, 소녀 할 때 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남녀노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네, 남자, 여자,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그러니까 남녀노소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 네, 다양한 사람.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모든 사람, 다양한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종류는요. 네, 어른들만 네,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자, 어른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네, 어른은 성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성인. 네, 성인이라고 하면 성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20살 이상의 사람들. 네,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성인,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놀이인 거죠. 네, 자, 또 어떤 놀이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른들이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놀이가 되겠죠. 그래서 네, 소년, 소녀. 네, 소년, 소녀들끼리 하는 놀이. 그러니까 소년은 소년만, 소녀는 소녀들끼리. 네,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하면 남자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소녀 하면 여자 아이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자 아이들끼리 하는 놀이, 여자 아이들끼리 하는 놀이. 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끼리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끼리를 모르나요? 네, 이 끼리라는 말은 혼자 쓸 수가 없는데요. 끼리는 앞에 어떤 명사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네, 그 사람과, 그것과 같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끼리라고 하면, 친구가 함께 서로 네, 무엇을 한다 할 때 친구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자끼리라고 하면 남자는 안 돼요. 네, 여자와 여자.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만 함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끼리가 함께 쓰이면 친구끼리, 여자끼리 그러면 뒤에는 무엇을 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면 친구끼리 운동을 한다. 또 여자끼리 밥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자끼리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남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자와 여자만 함께 밥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놀이가 있고요.
또 다른 놀이는 네, 여자들 간 하는 놀이. 네, 여자들. 네, 여자들 간 혹은 남자들 간에만 하는 놀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소년, 소녀면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여자들 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자들 간. 네. 간은 여자들 사이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자끼리 하고 같이 여자들끼리 혹은 남자들끼리 네, 이렇게 바꿔 써도 됩니다. 이 간은 네, 사이 또는 끼리라는 말하고 바꿔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 사이에 네, 또는 여자들끼리 하는 그런 놀이예요. 네. 자, 이런 종류의 놀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씨름, 널뛰기, 팽이치기, 윷놀이, 줄다리기 어떤 놀이인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씨름입니다. 네, 씨름은 여기 지금 아래 그림을 여러분 봐주세요. 네, 어떤 놀이인지 알 수 있겠죠? 네, 혼자 하는 놀이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여기도 지금 두 사람이 있죠? 여기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서로 내 몸을 네, 지금 이렇게 잡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놀이입니다. 씨름이에요. 네. 이 그림은 고려시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전에 네, 한국에 세 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북쪽에 있던 고구려라는 나라의 동굴의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서 발견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던 시대에도 씨름을 했다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은 조선시대에 그 사람들이 씨름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지금 마지막에 보고 계신 것은 요즘 한국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씨름 그 대회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씨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씨름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디를 끊어 읽는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씨름. 남자들이 하는 민속놀이로 씨름이 있다.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삿발을 잡고 힘과 기술을 통해 상대방을 땅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한국 고유의 운동이다. 씨름이 시작된 시기와 형성 과정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술이 발전하여 경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대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데 고구려 시대의 벽화에도 씨름을 하는 모습이 보이므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즐겨 한 것으로 보인다. 씨름은 모래밭이나 잔디밭처럼 야외에서도 할 수 있고 집안에서 이부자리를 펴고도 할 수 있다. 요즘은 씨름이 대중화가 되어 학교 체육대회에서 씨름을 하기도 하고 매년 명절 때 전국 씨름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네, 씨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씨름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놀이예요? 그렇죠. 네, 남자들이 하는 놀이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놀이. 자, 여기 남자들이 하는 민속놀이라고 했습니다. 네, 남자들이 하는 민속놀이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씨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놀이로 씨름이 있다. 이 말은 남자들이 하는 놀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씨름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자, 여러분 나라에서 남자들이 하는 민속놀이로
무엇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나라에서 여자들이 하는 민속놀이로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씨름은 그러면 어떤 방법의 놀이인가 볼까요? 네, 씨름은 두 사람이, 자, 여기 그림에 지금 두 사람이 보이죠? 네, 두 사람이 서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왼쪽 사람도, 오른쪽 사람도, 두 사람 모두, 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삿발을 잡고, 자, 잡고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죠? 자, 무엇을 잡고 있는지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네, 그림에서 잘 안 보이죠? 이 세 번째 그림을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봐주세요, 여러분. 네, 이 그림을 봐주세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빨간 팬츠를 입은 소년이, 이 소년의 손을 봐주세요. 네, 여기 지금 보이죠? 네, 이게 삿바입니다. 바로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 밴드를 맸어요. 네, 이 밴드를, 씨름에서 사용하는 이 밴드를 삿바라고 합니다. 삿바가 바로, 네, 이것이에요. 지금 요거. 네, 요것을 삿바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구분이 안 되지만 이 빨간 팬츠를 입은 학생도 허리에 지금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팬츠를 입은 학생이 이 빨간 팬츠를 입은 학생의 삿발을 지금 잡고 있고, 빨간 팬츠를 입은 학생은 파란 팬츠를 입은 학생의 삿발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삿발을 잡고 하는 거죠. 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잡고 저 사람도 잡고 양쪽이 모두 다 함께 잡고 있어요. 서로 잡고 있어요. 네. 자, 잡고 나서 네, 어떻게 경기를 해요? 네, 힘과 기술을 통해서, 네, 이 통해서는 네, 그것을 사용해서라는 말이에요. 통해서. 네, 그래서 힘과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빨간 팬츠를 입은 학생의 상대방은 이 파란 팬츠를 입은 학생이죠. 빨간 팬츠를 입은 학생의 상대방은 파란 팬츠를 입은 학생일 거고, 네, 상대방을 땅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네, 땅에 넘어뜨려요. 네, 자, 땅에 넘어뜨려요. 네, 넘어뜨리는 것은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해요. 승부를 결정한다는 말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결정해요. 승부라는 말이 바로 이기고 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이기다. 네, 그리고 부는 지다인 것이죠. 그래서 승부를 결정하다라는 말은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자, 무엇으로 이것을 결정해요? 네, 삿발을 잡고 힘과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땅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땅에 넘어진 사람, 네, 땅에 넘어진 사람이 지게 되는 거고, 상대방을 땅에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네. 자, 이런 방법으로 하는 한국 고유의 운동이에요. 무엇이? 씨름이. 네. 자, 씨름은 이라고 지금 시작했죠. 여기 지금 씨름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삿발을 잡고 힘과 기술을 통해 상대방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뭐예요? 씨름은 뭐예요? 한국 고유의 운동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운동이에요? 네,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용이 어떤 운동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유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유는, 네, 한국 고유의 무엇?
것이라고 하면 이건 한국에만 있는,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그런 뜻이에요. 한국 고유의 운동, 그러면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운동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의 운동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태국 고유의 운동 무엇이 있나요? 네, 인도네시아 고유의 운동 무엇이 있나요? 네, 그래서 한국 고유의 무엇, 네, 태국 고유의 무엇, 인도네시아 고유의 무엇,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씨름이 시작된 시기, 그러니까 시기는 때인 것이시죠. 그래서 씨름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씨름이 시작된 시기, 그리고 형성 과정. 형성은 만들어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씨름이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네,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술이 발전해서 경기가 된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보인다는 정말 눈으로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눈으로 어떻게 씨름이 언제 생겨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보인다라는 말은 이때 이 보이다는 진짜 보인다는 말이 아니고 네, 그런 앞에 있는 어떤 내용으로 생각된다. 네, 생각된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인다, 네, 으로 생각된다. 사람들이 씨름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조사를 했겠죠. 조사하고 연구를 한 결과 이럴 것으로 생각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씨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여기부터 보도록 하죠.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외부로부터. 외부는 밖을 이야기해요. 외부, 내부 이런 말이 있죠. 내부는 안쪽 이런 말이고 외부는 바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했어요. 네, 기술은 테크닉 같은 거죠. 네,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발전을 했어요. 점점 좋아졌어요. 그래서 경기가 되었어요. 이때 이 경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네, 경기는 게임을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게임 같은 게임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게임 경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그 결과를 보는 놀이를 경기라고 하죠. 네,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농구 경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던 행동들인데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이기고 지는 사람을 그 결정하는 그런 경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이 씨름을 했을까? 이미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여기에도 지금 무엇으로 보이다라고 했죠? 네, 이 보이다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네, 고려시대의 벽화에도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그림이죠. 네, 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아이고, 네, 첫 번째 그림. 네, 첫 번째 그림 고구려 이 씨름도예요. 네, 고구려의 벽화에도 씨름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네, 이때 보이다는 정말 눈에 들어와서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습이 네, 보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모습이 보여요. 네, 이때 이 보이다는 모습이 네, 보이다. 네, 이때의 이 보이다는 네, 지금 여기에 이 네, 보이다와 네, 여기에 있는 이 보이다, 여기에 있는 이 보이다는 서로 다른 보이다입니다. 네, 요 두 개는 같은 보이다예요. 무엇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인데 여기에 있는 모습이 보이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이때의 보이다는 정말 눈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내 눈에 들어온다,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 그림을 보고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 아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개 나라 이야기를 했죠. 네, 삼국시대 이전부터, 삼국시대 생기기 전부터 사람들이 즐겨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씨름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네, 지금 여기 보면 모두 밖에서 하고 있어요. 밖에서. 네, 모래밭이나 여기 지금 모래, 네, 모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모래, 여기 여기 보면 모래가 있죠. 그래서 모래밭이나 또는 어디에서 했어요? 잔디밭, 네, 풀이 있는 곳, 네, 그런 곳처럼 야외에서 했습니다. 야외는 건물 밖을 이야기해요. 네, 야외. 자, 그럼 야외가 아니면 네, 건물 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실내죠. 네, 야외가 아니고 실내에서 네, 야외냐 실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집 안에서 할 때는 집 안에 모래밭이나 잔디밭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이부자리를 펴놓고 씨름을 했습니다. 자, 이부자리는 뭐예요, 여러분? 네, 태국 사람들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침대를 사용했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요즘 침대를 많이 사용하지만 전통적으로 침대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무엇을 사용했느냐 하면, 네, 방 바닥에, 네, 이불을 깔고, 매트리스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부 자리는 바로 그 침대가 아닌 방 바닥에 까는 이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불을 마치 카펫처럼 깔아놓고 그 위에서 네, 이런 씨름을 네, 하기도 합니다. 자, 요즘은 씨름이 대중화가 되었어요. 네, 대중화가 되었다는 말은 대중화가 되다는 말은 대중은 보통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중화가 되다 무엇이 대중화가 되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평범한 것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 체육대회에서 씨름을 하기도 하고 또 매년 명절 때 전국 씨름대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에 있는 모습이 전국 씨름대회인데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씨름대회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씨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널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널뛰기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그림을 네, 보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널뛰기는 음력 1월 초에 여자들이 즐겨한 전통 놀이이다. 이 놀이는 길고 얇은 나무판을 놓고 양쪽에서 번갈아 뛰면서 상대방보다 높이 뛰는 놀이이다. 널뛰기를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록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런 놀이를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널뛰기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이야기이지만 감옥에 갇힌 남편을 보기 위해 여자들이 담 밖에서 널뛰기를 해서 감옥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집안에 나갈 기회가 별로 집 밖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집안에 주로 생활하던 옛 여성들이 담 밖의 세상을 보기 위해 널뛰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요즘은 전통놀이 체험 장소에서 널뛰기를 할 수 있다. 네. 자, 널뛰기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것이에요. 네. 뛰다는 여러분 아시죠? 뛰다. 네. 뛰어요. 뛰다는 위아래로 이렇게 점핑 할 수도 있죠. 네, 그게 이제 뛰다인데, 자, 어디에서 뛰느냐 하면 널 위에서 뜁니다. 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네, 이것이 지금 널이에요, 여러분. 널. 이렇게 나무가 있죠? 네, 여기 있는 이런 나무, 네, 이런 것을 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뛰고 있죠? 지금 이 여자도 뛰고 있어요. 이렇게 점프 해가지고 일로 쭉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내려오면 여기 있는 이 여자가 위로 이렇게 뛰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시소처럼 이렇게 되는 이런 놀이입니다. 자, 그러면 널뛰기 어떤 놀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널뛰기는 음력 1월 초에 여자들이 즐겨한 전통 놀이예요. 네, 1월 초니까 한국은 1월이 겨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 여자들이 즐겨한 그런 놀이이네요. 네. 1월 초라고 하면 초가 언제쯤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한 달이 30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월초라고 하면 월초는 네, 월초는 그 달의 앞부분을 이야기해요. 앞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네, 뭐 10월 초 그러면 언제쯤 이야기할까요? 뭐 10월 1일부터 네, 1일부터 한 10일까지 네, 이 정도가 되면 네, 한 10월 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가 아니면 네, 중순이라고 해요. 네, 중순은 한 네, 15일 정도? 네, 15일 정도. 그럼 가운데쯤 되잖아요. 네, 가운데쯤 되면 네, 뭐 1월 중순이라고 하면 15일을 기준으로 두고 15일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뭐 10일에서 20일 정도 그 사이를 중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 한 달이 끝날 때쯤은 네, 월말이라고 합니다. 월말이라고 하니까 이때는 한 25일에서 네, 30일 정도가 되면 이때는 월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월초, 월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중순이라는 말은 가운데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월중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네, 그냥 월초, 월말 그리고 몇 월 중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널뛰기는 1월 초에 여자들이 즐겨한 전통 놀이예요. 이 놀이는 길고 얇은 나무판, 네, 이 길고 얇은 나무판을 네, 사용했습니다. 자, 길고 얇은 나무로 된 판을 사용했어요. 바로 어떤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네, 나무판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길어요. 그리고 어때요? 두꺼워요? 아니죠? 얇아요. 얇은 나무로 된 판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길고 얇은 나무판을 놓고 여기에 지금 놓았어요. 네, 놓고 양쪽에서 네, 이쪽 지금 양쪽이죠. 이쪽 왼쪽 오른쪽 네, 양쪽에서 번갈아 뛰어요. 번갈아 뛴다는 말은 한꺼번에 뛴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서로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갈아 뛰다.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뛴다. 그럴 때 번갈아 무엇을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번갈아 그러면 뒤에는 움직일 수 있는 동사들만 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번갈아 네,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번갈아 무엇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면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주겠죠? 네, 그러니까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지 않고 먼저 A가 식사를 하고 A가 식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B가 식사를 하고 네, 이런 경우에 네, A와 B가 번갈아 식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순서를 바꾸어서 그 일을 할 때 번갈아 무엇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널뛰기는 이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뛰는데 번갈아서 뛰어요. 여기가 먼저 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뛰고 이러면서 서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뛰는 거죠. 네, 그래서 번갈아 뛰면서 상대방보다 높이 뛰는 놀이예요. 높이. 자, 지금 이거 점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위로 많이 뛰는가. 네, 아주 높이 뛰는 사람이 요만큼 뛰는 사람보다 이기는 거죠. 높이 뛸 수 있는 만큼 서로가 이렇게 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널뛰기를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런 놀이를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네, 추측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기록을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추측하다 라고 합니다. 또 널뛰기가 생겨난 이유, 널뛰기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는 감옥에 갇힌 남편을 보기 위해서 남편이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담 밖에서 그 남편을 보기 위해서 널뛰기를 하면서 너를 뛰면서 감옥 안을 넘겨다 보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옛날에 조선시대 여자들은 집 안에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집 안이 아니고 여기는 집 밖이 되겠죠. 집 밖. 네. 오타가 있습니다. 네. 집 밖. 이렇게 쓸게요. 네. 집 밖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었던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집안에 주로 생활하던 옛날 여자들이 담 밖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 담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담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지금 이런 거 있죠? 여기 뒤에. 네, 요런 거. 네. 요런 것을 담이라고 합니다. 담. 그래서 담. 네. 담 밖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담이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담이라고 하는데요. 네, 담 밖에 세상을 보기 위해서 널뛰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학문적으로 그렇다라고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럼 요즘도 이 널뛰기를 많이 하는가를 보면 요즘은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에 가면 이 널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것도 역시 전통 놀이 체험 장소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 전통 놀이 중에 하나인 널뛰기를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팽이치기인데요. 네. 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이런 것이에요. 네. 이런 것인데요. 팽이를 여기 있는 이런 스틱으로 칩니다. 네. 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죠,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네, 이걸 치다라고 이야기해요. 치다. 네, 여러분이 자주 보는 경기, 스포츠 중에 공을 치는 그런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테니스도 공을 치죠. 네, 또 야구도 공을 치는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죠. 네, 치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팽이치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스틱으로 쳐서 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팽이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팽이치기. 이 놀이는 주로 소년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계절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이긴 하지만 땅이 단단할수록 팽이치기가 좋기 때문에 겨울철에 얼음판에서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팽이치기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시합을 하는 것이다. 팽이치기 시합은 팽이를 3개 쳐서 다른 사람의 팽이에 부딪히게 하여 누구의 팽이가 쓰러지는지를 보는 것으로 진행한다. 또 여러 개의 팽이를 동시에 3개 쳐놓고 가장 오래 도는 팽이의 주인이 이기는 시합도 한다. 요즘은 전통 팽이와는 다른 현대식 팽이가 나와 집안에서도 팽이 시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팽이치기는 여자, 남자 중에 누가 하는 놀이예요? 네,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른, 아이,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네, 어른들보다는 아이가 많이 하죠. 남자 아이들이 즐겨하는 놀이입니다. 남자 아이들, 네, 뭐라고 불러요? 남자 아이들은 네, 소년이라고 부르죠. 소년. 네, 앞에서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자아이들은 뭐라고 불러요? 네, 소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녀는 여자아이들, 소녀는 남자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팽이치기는 주로 보통 네, 소년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남자아이들이 즐기는 놀이예요. 자, 계절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예요. 네, 계절에 관계없이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네, 계절에 관계없이 네, 이렇게 바꿔 써도 되죠. 계절에 관계없이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이런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이기는 하지만 네, 땅이 단단할수록 네, 땅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이렇게 단단할수록 즉 부드럽지 않고 딱딱할수록 네, 팽이를 치기가 좋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땅이 가장 단단하겠어요? 네, 겨울이죠. 겨울. 그래서 겨울철에 얼음판 여기 지금 이 소년들이 얼음판에 사고 있어요. 네, 얼음 위에서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네. 자,
단단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단단하다의 다른 반대말은 네, 부드럽다. 네, 부드럽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단하다 이 말은 부드럽지 않다는 말이죠. 네. 팽이치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팽이치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합을 하는 겁니다. 네, 시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합. 네, 시합을 하다라는 말은 네, 시합을 하다. 축구 시합을 하다. 야구 시합을 하다. 농구 시합을 하다. 그러면 양쪽 팀이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시합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시합을 하다. 시합을 하는 것 다른 표현이 뭐 있었죠, 여러분? 경기라는 말이 있었죠. 경기. 네. 시합을 하는 것, 경기예요. 그래서 팽이치기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을 정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팽이치기 시합은 팽이를 3개 쳐서 네, 칠 때 힘을 많이 주고 치면 3개 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힘을 조금 주고 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그때는 3개 치는 것이 아니니까 네,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네, 자, 세다라는 말의 반대예요. 세다의 반대는 네, 약하다입니다. 네, 약하다. 그래서 3개 치다 반대는 약하게 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개 쳐서 다른 사람의 팽이에 이렇게 부딪히게 서로 부딪히게 해요. 네, 부딪히게 해서 누구의 팽이가 쓰러지는지를 보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쓰러진 팽이의 주인이 이길까요? 질까요? 네, 쓰러졌으니까 지게 되죠. 네, 그래서 더 오래 쓰러지지 않고 오래 도는 팽이의 주인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팽이치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상대방의 팽이가 쓰러지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개의 팽이를 동시에 세게 쳐놓고 가장 오래 도는 팽이의 주인이 이기는 시합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여러분 이 도는 네, 돌다의 도는이에요. 네, 돌다가 네, 돌다가 뒤에 는 같은 니은으로 시작되는 것을 만나면 리을이 없어지게 되죠. 네, 없어져서 도는이 됩니다. 살다도 사는이 되잖아요. 네, 저는 서울에 살아요. 네, 제가 사는 도시는 서울이에요. 이런 것처럼 리을 받침이 있는 것들이 는 만나게 되면 리을이 탈락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 오래 돌다, 오래 도는 팽이 이렇게 됩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의 팽이를 가지고 놀았는데요. 근데 요즘은 전통 팽이와는 다른 현대식 팽이가 나왔어요. 네, 현대식 팽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현대식 팽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식 팽이에요. 네, 그래서 집안에서도 팽이 시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전통 놀이 중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씨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씨름은 어떤 민속 경기인지 봤고 널뛰기야 그 다음에 팽이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네, 다음 2가지 나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까요?